네, 검찰이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대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서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청와대죠? 네, 진행이라기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네. 영장을 집행하려 그러면은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서 네. 근무하고 있는 그 책상과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를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이런 그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과 예. 또 미르 K 스포츠 재단 관련된 의혹 자료 이외에 예. 국가 주요한 국방 문제, 또 안보 문제, 외교 문제, 주요한 정책들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협의해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3의 장소에서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는데 아마도 이걸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기자들이 네.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영장 집행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은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영장 집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이거는 예. 실질적 영장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실질적 영장 집행이라는 것은 그 예. 현장에 가서 예. 현장에 있는 서류와 자료와 또 컴퓨터 PC를 다 가지고 와야지 사실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생각하는 압수수색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네, 지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예. 인물이 정호성 청와대 부속실장인데 네. 부속은 이 비서동에 있지 않고 예. 저쪽 대통령이 근무하는 근무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관저와 가깝습니다. 아, 또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까지 가서 실질적 영장 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 예. 안종범 정책기획수석이 근무하고 있는 그 비서동까지 들어가기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12년에 그 MB 정부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청와대 앞까지 왔지만은 네. 경호실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서 영장 실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일부 제출받았고 예. 또 관련자들을 서면으로 일부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검찰이 필요한 자료보다는 청와대가 임의로 선택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다 해소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 헌정사에서 검찰이 이렇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수색영장은 발부받았지만 실질적 집행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는 국가를 운영하고 통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보안상과 정보와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만약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의혹상을 밝히려고 했으면은 청와대 내부에서 컴퓨터 기록을 다 조사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메일 자료를 보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검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원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뭐 너무 늦었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압수수색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서성교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면 충분히 먼저 파헤칠 수가 있죠. 네. 내부에 민정 조직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렇죠. 평상시에 그걸 관찰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랬을 때 현재 청와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 것인가, 모든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 파악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최소화시켜서 봉합하려고 할 것인가 라고 보자면은요, 최근에 청와대 관련자들 입장을 보면 모든 것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 이쪽 저쪽에서 본인이 이런저런 역할을 했다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죠. 네.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의 경우도 여기저기서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고 메일에 본인의 아이디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한 번도 그런 자료를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어제 그 연설 비서관, 조 비서관의 경우도 문제를 푸는 쪽보다는 관련이 없다고 어제 기자회견하는 걸 보자면 현재 관련자들은 대체로 조금 뭔가 모르쇠를 읽어나는 그런 쪽입니다. 아니다 쪽이죠. 예, 예. 그런 쪽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과연 검찰이 이 부분을 뚫고 가서 뭐 수사할 수 있을까? 명목상으로는 청와대가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의 대상이지만은 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기획 과정에 알고 또 혹시 관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청와대 자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보다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맞고
문제가 더 커진다면 결국은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이런 지금 수사본부의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의 이견이 갈리면서 특검은 표류가 됐는데 특검을 요구했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특검 자체 하는 것이다 논란이 있었죠.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현재 사안의 경우는 특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범죄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정치적인 책임이 큰 부분은 사실은 특검이라든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입장을 보였었고요. 또 하나는 특검의 방식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른바 상설특검이라고 되어 있는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은 정말 청와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라는 얘기였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야당 쪽에서는 이게 특검으로 돌려놓고 보면은 문제를 거기에 한정시켜버리고 오히려 봉합하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려하면서 몇 가지 전제 조건도 내걸고 청와대 쪽 입장이라든가 향후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방안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데 청와대도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 특검이 도입이 되면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면 조금 더 잘 수사가 될까요? 네, 특검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특검이 있었지만 정말로 실체의 논란 부분을 밝혀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특검을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만약에 네. 특검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이번 그 국기문란의 그 수사 대상자가 청와대 인물들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결부돼 있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을까? 또 청와대 비서관과 수석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아마 야당에서 특검 논의를 이제 뭐 아마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일괄 교체됩니다. 이 교체 범위와 대상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교체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야겠죠. 사실은 전면 교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렇게 할지 핵심만 한다고 하더라도 대개 수석의 경우에는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안종범 수석, 우병우 수석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네. 네. 흔히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부 세 사람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5, 6명이 포함되겠고요. 네. 아마 청와대 기능을 과도기적인 기능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이상 정도만 남기고 전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최근에 청와대 쪽의 태도를 보면은 과연 그렇게 할지 이것도 상당히 염려가 좀 됩니다. 네. 예. 그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른바 핵심 실세 뭐 언론에서는 뭐 문고리 3인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들 지난번에 그 정윤회 문건 사건 때도 별일 없이 갔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자택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정호성 그 부속실장은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정호성 그 비서관은 책임을 상당히 져야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과 홍보에 도움을 받았다. 네. 그리고 최순실 씨도 도움을 줬다. 네. 근데 정호성 부속실장이 이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이 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다음 안봉건 국정홍보비서관 이 두 사람도 계속해서 대통령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과 그다음에 불투명하고 이런 사적인 조직에 의존했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파행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연루가 돼 있고 책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 세 사람 다 이번에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반론권 차원도 있지만은 그 정호성 부속비서관 같은 경우는 근데 본인 직접 아니라고 혐의를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을 정도고 네. 이러면은 상당 부분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청와대 운영 시스템상 봤을 때 예. 모든 그 청와대 자료들과 연설문과 문서들은 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유출된 문건들은 네. 대부분 정호성 그 비서관이나 아니면 부속실에서 일단 이메일을 통해서 유출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유출을 했으면은 법적 책임이 있는 거고 예. 본인이 직접 관여를 안 했더라도 네. 어쨌든 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문건 유출 관련은 당장 이제 정호성 비서관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겠고요. 더 크게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지난주 목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했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두 재단 관련 모금은 기업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발적으로 도와줬다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발적이요. 예. 이걸 건드리면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했던 기업들을 희생시키는 거라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 여러 가지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불러다가 최순실 씨가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안종범 수석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수사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만약에 강압성을 띤 손목 비틀기 방식으로 드러났다면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라든가 판단도 다시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이런 궤도 수정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지금 거국 중립 내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걸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현재 분위기는 조금 그게 아니고 대통령의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황이 그냥 가도 괜찮다면은 흔들림 없이 간다는 얘기가 맞는데 정말 국가 리더십이 완전히 지금 붕괴해버린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런 과정인데요. 저는 거국 중립 내각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청와대 비서진 진영이든 내각이든 간에 전면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지고 다시 국민 앞에서 영이 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리더십은 발휘하기 힘들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은 여야를 넘어서는 총리가 총괄하고 대통령의 역할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제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필요한 대안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국정의 중심을 다시 잡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민심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직은 유지를 하더라도 그 권한은 총리, 책임 총리한테 예, 넘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맞다는 의견이신데, 예. 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거국 중립 내각 이 개념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 제도는 예. 상당히 책임을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각을 통할할 수가 있고요. 국무위원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런 사고 발생하면 본인이 네. 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런데 이 책임 총리 또 그다음에 내각 구성이 어떻게 돼서 이 총리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또 누가 네. 잘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김만원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그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또 내각의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신뢰를 대통령이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가장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회복하는 거. 예. 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누가 총리가 되는가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후보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과거 같으면은 뭔가 새로운 인물의 발탁 가능성도 보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좀 국가 어려운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총리를 했던 분 중에서 좀 정파적인 색깔이 약하고 예. 국민들로부터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는 기존에 총리하셨던 정운찬 총리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네. 정치인들 중에서 좀 정파색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조금 중도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차기 대권을 겨냥하게 있어가지고 어느 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요, 아까 이게 현행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최종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네. 대통령의 동의가 절대로 필요한데 이전의 총리 임명 방식하고 다른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는 거치겠지만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를 넘어서서 국회가 주도가 돼가지고 총리를 동의 절차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해줘야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인적 쇄신이 끝나면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또 대국민 담화나 뭐 사과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는 반드시 할 것이고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1차적으로 지금은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하고 두 번째로 내각 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이루어지면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이 다 질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남은 1년 4개월 정도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과연 그때까지 이 수순들이 국민이 믿고 또 의혹들이 해소가 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녁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사과를 하고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서 이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까요? 글쎄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응해줘야 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상당히 조금 일반 국민들의 지금 심각한 인식하고 청와대와는 좀 기류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네.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다시 한번 총괄적인 대통령의 사과는 불가피하다. 우선 네. 여러 가지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이 한때 인연이 있던 사람들에게 약간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비리가 확산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뭔가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은 먼저 빨리 돼야겠지만은 이후에는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서 지금 무너진 국가 운영의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 총리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께서 거기에 부합하는 또 다른 방향이 있을 것인가? 여기가 그다음 수순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저녁 그 6시에 있다는 그 집회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민심이 계속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다만 오히려 예. 정치권은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야당들의 경우는 오늘 저녁에 참석 안 한다고 얘기하고 예, 있는 그런 것 정도입니다. 같고요. 예, 그런데 민심이 격화되면은 하야라든가 퇴진 이런 용어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야당이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약화된다면은 정치권도 그쪽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그 변수에 대한 키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의원님 그리고 김만은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